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LG 그램 16입니다. 블랙 색상이죠.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 채널에서 지금까지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작년 LG 그램 15랑 삼성 갤럭시북 이온을 비교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저는 그램을 욕하면서 갤럭시북 이온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그램을 까는 영상을 만드는 걸 기대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노트북은 실제로 굉장히 좋거든요. 작년 그램의 문제가 완벽하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터치패드, 마감, 스피커 다 좋아졌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 별로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램 16은 작년까지의 그램 15를 대체하는 그램의 신규 라인업입니다. 사실 노트북의 가로 길이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면 높이만 높인 거니까 크기 차이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과 스펙은 15인치를 늘려놨다기보다는 17인치를 축소시켜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그램의 가격과 스펙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i5 8GB 램 모델로 전 사전 예약 사은품 받고 160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게 좀 널뛰기를 하는 면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스펙표를 보면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5 CPU, 80개의 익스큐션 유닛을 가진 인텔 아이리스 XT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며 i5랑 i7이랑 CPU 성능뿐 아니라 내장 그래픽 성능도 차이가 있으니까 구매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램은 확장 불가능한 온보드 8기가 LPDDR4X 램입니다. 램이 온보드라는 점에 대해서 LG가 램 장사하려고 한다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솔직히 저는 DDR4를 안 쓰고 LPDDR4X를 썼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했었는데 타이거 레이크의 내장 그래픽 성능은 LPDDR4X 램을 쓸 때 DDR4 램을 쓸 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실사용에서도 8기가 LPDDR4X 램이 16기가 DDR4 램보다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물론 8기가 램이 2021년 기준으로 넉넉하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문서 작업, 인터넷, 간단한 게임 정도의 용도라면 온보드 8기가를 무조건 피하라는 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6기가 램이면 물론 더 좋게 하겠지만 솔직히 같은 i5에 16기가 램 달린 요가 슬림 카본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평소에 그 램 차이를 체감하긴 좀 힘듭니다. SSD는 M.2 슬롯이 2개가 있고 기본으로는 256기가 용량에 무난하게 좋은 삼성 PM981A가 달려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대 10 비율에 2560x1600 WQXGA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 WQXGA라는 용어보다는 아무래도 QHD 플러스가 좀 더 익숙한지라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측정상 DCI P3 96%, 324니트의 밝기였고요. 80W 용량의 대형 배터리와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인텔 AX201 무선이 달려있고 실측 무게는 1163g이었습니다. 그럼 디자인과 마감,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제가 작년 그램에 대해서 영 좋지 않은 평을 남겼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감이었는데요. 제 것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유격도 심하고 마감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램 16은 약간의 터치패드 유격 이외에는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램은 아무리 그래도 상판의 휘어짐이 너무 심했었는데 이번 그램은 약간 더 쫄깃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상판의 강성이 좀 더 나아진 느낌입니다. 물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얇은 마그네슘 금속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눌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예전 그램 15는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기계가 밀스펙이라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더 친려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블랙 색상의 그램이 약간 목업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색상과 디자인은 별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만 마그네슘 합금을 썼다고 해서 금속 느낌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무광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표면에 지문 자국이 좀 눈에 띕니다. MSI 서밋만큼 심한 건 아닌데 여튼 그렇습니다. 힌지는 화면의 흔들림이 심하지 않고 한 손으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괜찮은 힌지입니다. 바디 대비 디스플레이 비율이 아주 크고 상하 좌우의 베젤이 모두 좁아서 상판 열었을 때 디자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얘 옆에 있으면 맥북 에어 화면은 답답하고 구식처럼 보이죠. 다음으로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판을 뜯어봤습니다. 그램은 짜증나게 모든 나사를 숨겨놨습니다. 분해를 위해서는 총 5개의 고무 바킹과 3개의 동그란 스틱을 뜯어야 합니다. 접착제로 붙어있어서 조금 떼기 어렵습니다.
전부 뜯은 다음 나사를 풀고 모서리의 틈을 잘 노려 합판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합판은 굉장히 얇은 마그네슘 판으로 되어 있고 이번 그램은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합판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타공은 딱 CPU가 위치하는 부분에만 맞춰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안 뚫려 있는 것보단 낫겠죠. 내부를 보면 쿨링팬 1개와 구리 히트 파이프를 볼 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히트 파이프의 두께가 살짝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램은 온보드니까 추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SSD 슬롯은 다행히도 2개가 있어서 쉽게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램의 포트 구성은 요즘 제가 본 울트라북 중에선 단연 최고입니다. 충전 단자를 겸용하는 썬더볼트 4 단자가 2개, 풀사이즈 HDMI 포트, 헤드폰 잭, 거기다 USB-A가 2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켄싱턴 락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포트를 제공합니다. USB-A를 당장 안 쓸 것도 아니면서 다들 앞다퉈서 USB-A 포트를 빼고 있는 트렌드를 생각하면 그램한테는 고맙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비율의 QHD 플러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바로 그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맥북 16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비율이 딱 이거죠. 16:9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한 화면에 표시 가능한 컨텐츠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치수로만 따지면 15.6인치에 비해서 딱 0.4인치 늘어난 셈이지만 체감되는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색 영역도 DCI P3 광색을 지원하게 되어서 더 진한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디스플레이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 밝기가 밝아지진 않았다는 점인데요. 화면 중앙 최대 밝기가 324니트로 아주 나쁘진 않지만 평균적인 수준이며 또 디스플레이 빛 반사가 너무 적나라하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맥북이나 갤럭시북 이온도 분명 글레어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그램만큼 빛 반사가 심하진 않거든요. 스피커는 하단을 향하고 있고 겉보기에는 작년 그램의 스피커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기대를 완전 버렸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꽤 괜찮았습니다. 이게 새로 도입한 스마트 앰프 덕분인지 아니면 뭔가 LG가 추가적인 튜닝을 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이스와 중저음은 부족하지만 보컬과 중고음역대의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는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맥북 에어보다 좋진 않지만 적어도 그램으로 영상을 보다가 아 스피커 너무 구리네 맥북으로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 레벨까지도 온 것 같아요. 키보드는 작년 모델보다 키스트로크가 늘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더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9형 그램에 비해서 타건 시의 키 소음은 더 커졌어요. 키스트로크는 깊긴 한데 쫄깃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요. 물론 갤럭시북 이온의 그 얕은 키보드보다는 훨씬 우수한 키보드라고 생각하고 리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키보드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런데 조용한 독서실 같은 곳에서 타이핑하면 엄청 눈치 보일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드디어 크기가 요즘 윈도우 노트북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크기도, 정확도도, 재질도 쓰면서 한 번도 불편함 느낀 적 없는 좋은 터치패드입니다. 자, 다음은 성능과 발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작년까지 그램은 경쟁 노트북 대비해서 성능이나 발열에 있어서 상당한 열세를 보여왔고 특히 작년 아이스레이크를 탑재한 그램의 경우 스펙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쿨링 상황에 따라서는 롤도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그램과 비교해서는 큰 성능 향상을 보였고 성능에 있어서는 경쟁 제품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직 쿨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모든 벤치마크는 약 24도의 실내에서 쿨러나 받침대 없이 책상에 올려두고 LG 컨트롤 센터 고성능 모드로 놓고 시행하였습니다. 권장 모드로 시행한 벤치마크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네벤치입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스트를 한 뒤에 CPU 전력이 18W까지 내려와서 유지됩니다. 이때 CPU의 클럭은 2.6에서 2.7GHz,
CPU 코어 온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89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멀티코어 4360점, 싱글 1244점으로 같은 CPU 중에서는 갤럭시북 이온 외장 그래픽 모델보다는 낮은 점수이지만 요가 슬림 카본보다는 살짝 더 높은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모드에서는 멀티코어 3659점으로 상당히 점수 하락이 큰 편이었습니다.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고성능 모드를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긱벤치 5 점수는 싱글 1380, 멀티 5098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부하를 주는 테스트라서 성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냥 타이거레이크 i5 중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는 BMW 테스트 파일 렌더링 하는데 9분 56초가 걸려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4496점으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타임라인에서 재생했을 때 약간의 프레임 드랍이 생기긴 했지만 플레이백은 가능한 수준으로 요가 슬링 카본과 큰 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을 켜고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 했을 때는 11분 26초가 걸렸는데요. 타이거 레이크의 램 16기가를 사용한 요가 슬림 카본이나 XPS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램이 8기가라고 해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돌리지 않는다면 간단한 영상 편집은 그램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영상이 조금 복잡해지거나 램을 잡아먹는 다른 앱을 같이 실행시킨다면 절대 쾌적하진 않을 거예요. 3D 마크입니다.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에서는 고성능 모드에서 그래픽 4632점, 피직스 11204점이었지만 최저가 모드에서는 그래픽 3333점, 피직스 7666점으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고성능 모드에서는 테스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CPU와 GPU 온도가 80에서 90도대로 상당히 높게 유지됩니다. 최저가 모드에서는 온도는 훨씬 더 낮지만 성능 제한이 꽤 심하게 걸리고요. 그램이 성능 점수는 나름 괜찮게 뽑지만 쿨링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타임스파이에서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온도가 높은 걸 감안하더라도 3D마크 점수의 결과가 요가 슬림 카본보다 더 높다는 건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3D마크는 벤치마크일 뿐 실제 게임 성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음 게임들의 프레임을 QHD 플러스 해상도와 풀 HD 플러스 해상도 각각에서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제가 원래 롤을 안하고 커스텀 보존해서 테스트한 결과라 실제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더 낮겠지만 QHD 플러스 해상도 최상업에서 평균 107, 1% 하위 73프레임, 풀 HD 플러스 해상도에서 평균 122, 1% 하위 80프레임, QHD 플러스 해상도 기준으로 롤의 프레임은 레노버 요가 슬림 카본보다 높았지만 CPU 온도는 10도에서 15도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테스트에서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블랙 서바이벌 영원 회귀입니다. 처음 테스트한 게임인데 생각보다 사양이 높더라고요. 하옵 기준 QHD 해상도에서 평균 40프레임, 풀 HD 해상도에서 5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해상도 옵션을 낮추면 그래도 플레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로란트입니다. 최상업 훈련장에서 스킬 연달아 사용하는 상황에서 QHD 평균 30, 1% 하위 27프레임, FHD 평균 42, 1% 하위 34프레임으로 MX450을 사용한 갤럭시북 이온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문명 6입니다. 내장 벤치마크 중업에서 QHD 평균 프레임 33.5, 풀 HD 평균 프레임 38.6으로 요가 슬림 카본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원신의 경우 상옵, 밤시간 몬드마을 분쇄 쪽 기준으로 QHD 평균 21, 1% 하위 16프레임, 풀 HD 평균 26, 1% 하위 21프레임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이건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 수준의 나름 고사양 게임이라 풀 HD 해상도에서만 테스트하였고 최하업 훈련장에서 평균 39프레임이 나와서 페이스가 빠른 게임 특성상 이 정도면 게임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TA5는 다른 울트라북들에서 테스트한 옵션으로 맞추어 대충 하업 정도로 테스트했습니다.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QHD 플러스 평균 29프레임, 1% 하위 13프레임이 나오고 풀 HD에서는 평균 35프레임, 1% 하위는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어 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그램의 고성능 모드에서의 게임 성능은 사실 꽤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타이거 레이크 i5 CPU를 사용한 레노버의 초경량 노트북인 요가 슬림 카본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게임 성능을 보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물론 MX450을 탑재한 갤럭시 북 이온에 비해서는 프레임이 떨어지고 요즘 나오는 게이밍 노트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작년에 그 롤도 보복되던 구형 그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지경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서 노트북의 온도는 꽤 높게 올라갑니다. 고성능 모드 기준 대부분의 게임을 플레이할 때 CPU 패키지 온도는 80도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표면 온도 역시 히트싱크 주변은 50도 이상, 키보드 덱 쪽 온도도 40도대 중후반까지 찍습니다. 갤럭시 북 이온 리뷰할 때도 키보드 덱 쪽 온도가 불편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언급했었는데 그램은 별도의 그래픽카드가 없어 총 발열량이 그만큼 심하지 않을 텐데도 그 온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램은 고성능 모드를 하고 시스템에 부하를 주더라도 팬 소음을 상당히 정숙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온과 그램의 상대적인 팬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LG가 이런 선택을 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제가 봐도 한국의 노트북 팬 소음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모드를 켤 때마다 발열과 팬 소음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심지어 재부팅할 때마다 고성능 모드를 권장 모드로 바꿔버리죠. 권장 모드에서는 성능이 많이 제한이 걸리는 대신 발열과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지니까요. 이건 LG가 그램의 포지션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램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능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팬 소음 안 시끄럽고 배터리 오래가면 그만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작년 15인치 모델과 동일한 80W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더 증가하였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감소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 외로 배터리 효율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화면 밝기 50%, 소리 3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으로 재생하였을 때 약 9시간 40분 정도 배터리가 버텨주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물론 부하가 좀 더 걸리는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이 배터리 타임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여튼 가벼운 작업에서는 배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총평입니다. 솔직히 LG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다 통틀어서 이번 그램 16이 가장 잘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격은 좋지 못하고 쿨링 문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요. 여튼 지금까지 LG 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했고 16인치 16대 CPU의 QHD 디스플레이와 넉넉한 연결 포트, 1kg대 초반의 가벼운 무게는 그램을 정말로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어주죠. 이거 받기 전에는 그램 살 가격이면 맥북 에어 사고 돈이 넉넉히 남는데 이걸 왜 사야 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 정도면 살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무거운 작업이나 게임 별로 안하고 가벼운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램보다 가성비 좋은 노트북은 많아도 그램보다 절대적으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냐? 물어보면 솔직히 떠오르는 노트북이 없어요. 다음에 그램, 맥북, 이온, 요가 슬림 카본 4개 노트북 비교 영상을 올릴 생각은 있긴 한데 이번 갤럭시 북 이온 있죠? 그거랑 그램이랑 비교했을 때 이젠 MX450 제외하고는 이온이 그램보다 나은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평가가 뒤집히는 걸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